이제는 감독보다 제작사의 입김이 강하다는 말이 일상이 된 시대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화에 있어서 감독 교체란 말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단어입니다. 앤트맨 같은 성공 사례도 있지만 감독 교체하면 떠오르는 작품은 대부분 토르 다크월드, 저스티스 리그 같은 이미지니까요. 제작사의 입김이 매우 강한 할리우드도 이 정도인데 한국에서 감독 교체는 사형 선고에 가깝습니다. 한국 영화계에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감독 교체 후 상영까지 이어진 작품은 총 7편입니다. 스파이, 미스고, 동창생, 은밀하게 위대하게, 표적, 리얼, 그리고 자전차왕 엄복동. 이 중 손익분기점을 넘긴 작품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표적 단 2작품이고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한동안 충무로에 영화를 발로 만들어도 꽃미남만 나오면 흥한다는 식의 유행을 만들 정도였으니 그나마 영화다운 영화는 표적 1작품뿐이죠. 이 중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작품은 아무래도 리얼일 겁니다. 저도 향후 10년 정도는 이 영화의 비빌 작품이 없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목소리가 재생될 때까지 임시로 쓰고 있는 건데. 이런 주옥 같은 영화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이후에 처음이었거든요.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그런데 그 생각은 불과 2년여 만에 깨지게 되었습니다. 아줌마, 아가씨인가? 헤이, 아줌마시네. 줄이나 서라고요. 그런데 저 아이들을 봐. 이 영화의 강렬함은 리얼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리얼은 인류에게 너무 이른 작품이었지만 그렇기에 어떤 고집이 느껴졌어요.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아주 바닥을 친 작품일 뿐이지 뭔가 시도한다는 느낌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복동엔 어떤 시도도 없습니다. 안전한 길로만 가는 진부한 작품인데 퀄리티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엄복동은 무려 2017년에 김유성 감독이 편집권을 침해한다며 하차했던 작품이고 배우 이범수가 감독역까지 맡으며 자문 감독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탄생시킨 작품입니다. 감독직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감독 일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다른 전문 감독을 불러와서 자문직을 시키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나란 일 하라고 대통령 뽑아놨더니 대통령이 일을 못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원래 말이 안 돼야 되는데 왜 한국에선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여튼 그렇게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께서 직접 감독을 하시다가 결국 하차했던 김유성 감독이 돌아와 마무리 작업을 하고 2019년에 개봉한 영화가 자전차왕 엄복동입니다. 정말 어렵게 개봉을 한 셈인데 가장 큰 의문은 도대체 150억을 어디에 썼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신과 함께 스토리가 별로긴 하지만 대신 독보적인 수준의 VFX는 보여줬습니다. 안시성, 그까이 거 대충 표절 좀 했지만 그래도 유례없는 규모의 전쟁신을 보여줬죠. 염력, 통과! 하다못해 물개 같은 작품도 CG는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이건 도대체 어디에 150억이 들어갔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을 시작하시든가. 여러 가지로 의문만 남은 작품 자전차왕 엄복동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첫 화면부터 CG 튀나네 이런 생각하셨죠? 이게 이 영화에서 가장 훌륭한 CG입니다. 지금부턴 오직 내리막길 뿐입니다. 일단 영화 시작 30초 만에 미천을 드러냅니다. 침 뱉기 정도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대놓고 반칙도 씁니다. 못 볼래야 못 볼 수가 없는 반칙인데 일본 사람은 다 나쁜 놈이니까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놀리기 바쁩니다.
여기까진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 막침을 유발하기 위한 흔한 설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또 기가 막힙니다. 우리 엄마가 일본은 나쁘다 그랬는데 우리 스타 자동차 얼마나 잘 타는데 오늘도 1등 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침 뱉고 밀치는 꼬라지를 보고도 조선의 아이들은 모리시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이런 설정을 붙일 거면 반칙할 때마다 리액션을 꼬박꼬박 보여주지나 말든가. 일본 놈들은 천하의 비열한 수를 써가며 게임을 이기는데 그걸 보고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 도대체 누구 생각이에요? 도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거냐고요? 아직 시작이니까 일단 지켜봅시다. 그리고 독립군들의 회의 장면이 나오는데 내용은 자전거 경주에서 매번 지기만 하니 조선인들의 사기가 꺾여 있고 국왕도 침울해져 있다. 이런 내용의 대화가 오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범수가 맡은 황제호가 한마디를 꺼냅니다. 사기가 꺾인 군대로 전쟁터에 나가봤자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없습니다. 자전차 경주에서 일본 놈들 이기는 것이 개소리. 드림팀을 꾸려서 일본을 이기자는 제안을 하지만 모두에게 무시당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말린다고 포기하면 영화가 진행이 안 되므로 뭔가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회담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엄복동이 나옵니다. 복동이는 물장수 일을 하는데 오늘따라 모두 이미 물을 샀다고 하네요. 의아해하는 그에게 자전차를 탄 광식이가 윙크하며 지나갑니다. 자전차 덕분에 발로 뛰는 복동이보다 훨씬 빠르게 물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시장의 다른 곳에선 마침 우연히도 무료 시승회가 열립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복동이가 자전차를 타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철진한 슬랩스틱으로 이어지죠. 날 이렇게 대한 자전차가 처음이었던 복동은 자전차와 사랑에 빠지고 동생은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그에게 자전차를 사주면서 말이죠. 신문 사면 자전거 끼워주는 요즘 시대에는 이런 호들갑이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자전거가 저렴해진 것은 자이언트가 대중화된 이유고 그 전에는 요즘 시세로 200~3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장비였습니다. 굳이 조선에서 대대적인 대회를 연 것도 이런 값비싼 물건을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앞으로의 전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배경 지식이지만 당연하게도 영화에선 이런 설명을 1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전차가 좀 비싼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죠. 한편 황제호는 일본을 이기기 위해 선수를 모집하기 시작하고 복동이는 속도 없이 동생 등록금으로 산 자전차를 좋다고 타고 다닙니다. 먼저 자전차를 샀던 광식이와 경주를 하는데 광식이는 지나치게 어색한 배경 CG를 버틸 수 없었는지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비싼 자전차를 구두를 사다가 잃어버리게 되죠. 아버지 이경영은 구두가 돈이 되겠냐며 복동이를 두들겨 패고 호되게 혼이 난 복동은 돈을 벌러 도심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배달원을 모집합니다. 월급 출신 무관 학력 무관 저요. 사실 이건 뻔해도 너무 뻔한 사기꾼 클리셰죠. 설마 150짜리 영화가 CG도 발퀄인데 여기서 사기당하고 나중에 동료가 되는 그런 뻔하고 진부한 전개가 나오겠어요? 제가 지금 3원밖에 없는데. 안 되는데 사면 줘봐 일단. 빨리 사면 줘봐. 어디 있는데? 여기 맞죠? 주소는 맞긴 맞는데 아니라고 이씨. 넌 알지? 나오네요. 네, 나옵니다. CG도 아니고 본도 아니고 도대체 제작비는 어디에 썼을까요? 뭐 이건 좀 더 뒤의 이야기고 일단 소개비를 허탕으로 날린 복동은 시내를 배회하게 됩니다. 한편 독립군은 자전차 대회에 폭탄을 설치하려 하지만 낌새를 눈치챈 개에게 쫓기게 되고 알고 보니 개는 아이가 든 꼬치를 쫓아온 것이고 정말 뜬금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던 복동이 등장해서 가방을 찾아줍니다. 중간에 생략한 게 아니고 정말 길거리를 배회하던 이 친구가 갑자기 이 비밀스러운 장소에 불쑥 나타나서 가방을 찾아줘요. 그리고 등장하는 대망의 폭발씬. 우리가 돌을 달랬어, 집을 달랬어. 반일 감정 조장하는 거 좋고 전개 뻔한 거 좋다 이겁니다.
애국 마케팅은 돈이 되고 치밀한 전개가 흥행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150억 대작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놨으면 최소한 하필겔 영상이 아니라 영화를 가지고 왔어야죠. 심지어 해상도도 구려. 세트비를 얼마나 아끼려고 하셨는지 웬만한 장면마다 다 합성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외곽선을 좀 먹는 건 기본이고, 이건 뭐 영상에 미세먼지라도 낀 건가요? 외부 투자 일절 없이 자체적인 자본으로 제작하셨던데 이 정도면 돈 세탁하려고 일부러 제작비 뻥튀기한 영화가 아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은 자전거 영화지 독립운동 영화가 아니니까 자전거 장면을 위해 좀 예산을 아꼈을 수도 있죠. 일단 계속 봅시다. 그 혼란을 빠져나온 복동은 자전거 선수 모집 공고를 보게 되고 이때 민효린이 복동이를 보고 반하게 되는데 그 이유라는 게 아가씨인가? 헤이, 아줌마시네. 줄이나 서라고요. 여기까진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진. 아가씨!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아가씨? 잘 오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도 차마 듣지 못할 말을 너무 많이 들었구나. 아니 이게 무슨 강동원이 못생겨서 호구 잡히고 전재현이 탈모로 고민하는 소리야. 꼭 배우의 이미지를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 이영애는 선하고 우아한 인상으로 유명하지만 친절한 금자씨에선 차갑고 독한 연기를 선보였죠. 그런데 금자씨가 이미지를 역이용해서 비틀었다면 이건 그냥 각본 짜기가 어지간히도 귀찮았던 거죠. 뭐 그런 설정으로 밀 거면 나이 들어 보이는 분장이라도 해놓든가. 아무튼 이렇게 자전거 대회에서 사기꾼을 만나고 몸싸움을 벌이지만 그 전에 뛰어난 자전거 실력을 보인 덕에 복동이는 태릉촌 생활을 시작합니다. 한편 독립군을 잡은 방탄유리 전문가 사카모토는 오직 말을 이용해 상대를 고문합니다. 칼이 그놈하면 검정새. 장진규, 우리 다시 얘기 시작할까?